저는 증시 각도기 코파다 걸렸네. 네. 네.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6월 20일 월요일 아침에 환하게 밝았습니다.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죠? 네. 지난 주말은 미국 시장이 우리를 조금 편안하게 해 주었고요. 자, 이번 주에도 편안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주간이 되어지는데, 자, 도대체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많이 떨어졌느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마디, 유가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유지될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중립급 금리의 위치는 어디가 되는가. 네. 자,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이제 109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장중에 106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면서 지금 109.27달러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 재미난 금융 흐름은 암호화폐. 우리 암호화폐 지난 주말에 한 거 보셨나요? 재밌죠?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될까 지나봐야 하는데, 저는 몇 가지 암호화폐들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살아남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뭔가 자산으로 인정받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림은 자산인가요? 그냥 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 받고 그림 그려주는 뭐 그런 정도 수준 아니었나요? 그래서 화가들이 그렇게 뽑히면 뭐 이렇게 그 공공 서비스 쪽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라님이나 이렇게 부자들한테 불림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주면 먹고 살지만 사진사하고 비슷한 거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힘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그림이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궤적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암호화폐 자산이 지난주에 급락을 했어요. 아주 급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가 깨지고 막 그랬었는데, 오히려 지금 반등을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뭐 이더리움은 20%, 비트코인은 뭐 지금은 7.5%, 2만이 회복되면서 2만 577달러를 합니다. 위험 회피에 대한 심리가 조금 개선됐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코인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들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약간 그 뱅커런 비슷한 게 났었던 것이죠. 자, 이제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빠졌나부터 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1월 고점 대비 1월이 역사적 고점이었어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약 24%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우는 1월 고점 대비 19.1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11월 고점 대비 약 33%가 넘게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이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정도의 하락을 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쯤에서 이 하락이 멈추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밸류에이션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오랜만에 판서를 조금, 제 손으로는 하는 건 아니지만 판서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국 대표 지수의 밸류에이션은 어디쯤 설정될 것인가? 현재 그 미국 대표 지수 밸류에이션은 현재 그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15.8입니다. 15.8. 그리고 10년 평균은 18.6배예요. PER 배수입니다. 5년 평균은 16.9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10년 평균과 5년 평균보다 다 아래쪽에서 PER 그 배수가 12개월 포워드이긴 하지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최고 PER은 얼마고 최저 PER은 얼마였는지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평균은 18.6, 10년은 5년은 16.9였는데 최고는 23.5, 최저는 13.5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얼마? 한 15.5. 이게 뭐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포워드면 되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PER에서 수익률을 한번 따져볼까요? 수익률은 6.32% 나옵니다. 15.8배면 연말 기준으로 그 미국 대표 지수의 PER 수익률은 6.32%예요.
자, PER 수익률 역산하는 방법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꿀팁, 꿀팁이에요. 꿀팁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PER 배수로 100을 나누시면 돼요. PER 배수로 100을 나누시면 딱 떨어집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자, PER 10배, 100 나누기 10% 수익률이 10%고요. 자, PER 20, 100 나누기 20, 5%. PER 20은 수익률 5%. 이렇게 되죠. 30은 네, 3.33%. PER 30배는 3.33%.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금리가 0% 수준이었으니까 PER 배수가 몇 배가 되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50배 가도 2%잖아요. 2% 수익률. 80배를 가도 네, 1점 몇 프로, 0점 몇 프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면 PER 배수가 얼마 가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훨씬 더 붐업이 되고 좋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시중의 금리는 시중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왔죠. 현재 기준금리 한번 따져볼까요? 현재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그런데 연말 기준금리는 얼마일까요? 기준금리네요. 3.5에서 3.75%예요. 그러면 뭐 회사채 수익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다 한 플러스 2% 정도는 더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5%대 이미 모기지 금리가 30년물 평균 모기지 금리가 5.78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일단은 기준금리에다가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원래는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인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 너무 답 없이 나오니까 대략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5% 정도 미국 기준 성장률 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떨어질 가능성은 높긴 하고요. 자, 그러면 성장률에서 연말 기준금리를 더하면 약 6% 정도 내외의 수준의 금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 6% 이상이 돼야지 뭔가 딴 거 투자를 했을 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안 그러면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원래 뭐 인플레이션을 더하는 거긴 한데, 자,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더해봤어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최저 밴드까지 얼마가 되느냐. 지금 현재 PER 배수는 자 15.8배로 6.3% 정도 수준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대략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나와야 금리 대비 저 본전치기 하는 것 같아 하는 수익률은 6% 내외가 될 수도 있죠. 뭐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도대체 이거는 어디까지,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8%가 나와버리고 이래 보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이걸 어디다가 이 변수가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적정 수익률 내놓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적정 수익률 내기는 좀 애매하고. 자, 그럼 다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여기서 이제 평균 회귀를 얘기하고 싶어요. 시장이라는 게 보통 평균 회귀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쳐 가면 다시 중간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회귀를 하게 된다. 그 평균 회귀한다는 게 퀀트 투자의 근본적 철학 아닙니까? 퀀트 투자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원래 복원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사람은 하나가 소로스죠. 자기 광화적인 재규적으로 시장이 움직인다. 이거가 소로스의 특장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세계 최고의 투자자를 따진다면 버핏보다는 소로스일 거예요. 근데 소로스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본인도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자기를 철학자 반열에 넣고 싶어하는 우리 스승 칼 포퍼처럼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말도 좀 어렵게 하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현학적으로 그런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최고의 투자자라고 인식이 안 되죠. 근데 수익률로만 따지면 최고의 투자자가 맞을 겁니다. 사실은 뭐 버핏은 지금 회사 경영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 옛날 조합을 깨고 나서 시드 캔디를 인수한 다음부터는 확실히 경영자 얘기를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회사 나한테 팔아라. M&A 전문 경영자죠. 그 지주회사 사장이시고 회장님이시고 이게 맞고요. 사실은 올해 그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이 어떨까요? 나쁘지. 나빠. 아주 나빠. 올해 최악이죠.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애플이 빠졌잖아. 애플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폭락까지 아니고 급락을 했는데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나요? 물론 쉐브론이나 이런 걸로 벌었다고는 하지만, 그쵸? 많이 벌긴 했지만. 그럼 과거 평균 대비 훨씬 나쁜 수익률 이에요. 올해 수익률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라고 불리는데 왜 투자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잘 아시다시피 행동주의 투자자였고 투자자로 오랜 생활을 지내왔고 그다음 기업을 매입하는 것도 투자처럼 하니까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위기 닥쳤을 때 뭐 사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투자를 잘하니까 투자자로 인식이 되는데 지금은 지주회사 사장이 맞고 투자자로 따진다면 소로스가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근데 소로스가 되게 예외적으로 자기 강화적 흐름 한쪽 방향으로 가면 더 간다. 그래서 그 사이에 베팅을 해서 큰 수익을 내는 성향이 있죠. 그러나 보통은 평균 회귀를 합니다. 그 짐 사이먼스의 메달리온 펀드도 대체적으로 그 평균 회귀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그 퀀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거 하다가 망한 데들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야, 이거 너무 갔는데? 너무 갔어. 이거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이거 회계할 거야. 원래 회계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베팅을 더 했죠. 손실 났는데 거기다. 그래서 미친 거지. 그래서 망한 거죠. 그래서 야, 설마 루브라 디폴트를 치겠어? 러시아가? 에이, 말도 안 돼. 이거는. 근데 그게 가정이 들어갔잖아요.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에이 설마 이건 말도 안 돼. 이 말도 안 돼라고 했던 거는 자꾸 평균 회귀로 땡기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근데 그 평균 회귀에서 너무 휙 넘어가니까 부도가 났죠. 전 세계를 금융공황에 빠뜨릴 뻔했던 만큼 큰 부도가 났죠. 그래서 평균 회귀가 가끔씩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값어치는 다시 조금 돌아왔죠. 그러니까 다시 평균 회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수도 평균 회귀한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 대표 지수 현재 그 15.8배 대비 최저점이 13.5배입니다. 그러니까 15%가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밴드를 구하죠. 퍼밴드가 미국 대표 지수의 퍼밴드가 13.5배에서 23.5배 요 사이를 왔다 갔다리 하는데 지금 15.8배니까 위쪽보다는 밑쪽에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저 밴드까지 15%좀 덜 남았네. 그러면 그것까지 다 빠질 것이냐? 그 최저 밴드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즉 위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최저 밴드까지 갈 것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죠. 위기 상황인가요? 위기 상황은 아니죠. 어디 연쇄 부도 나거나 미국 디폴트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기 상황 아니죠. 근데 이례적인 상황인가요? 네, 이례적인 상황은 맞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린 건 1970년대 이후에 처음일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자, 옵션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 많은 옵션이 있죠. 유가, 전쟁, 원자재 등등등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옵션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감안을 해보면 최상의 옵션은 뭔가요? 최상의 옵션은 유가 하락, 그 다음에 렌트비 하락, 전쟁 마무리 이런 것들이 최상의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옵션은요 반대로 유가 상승, 그 다음에 농산물 폭등에 의한 글로벌 농산물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소요 사태 같은 게 일어나서 일파만파로 가면 그거는 옵션 중에 좀 나쁜 옵션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진짜 옵션이라고 하기 어려운 값이 하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값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신흥국 및 재정 열악 국가가 이 고금리 환경으로 접어들면서
신용위기가 발생하는 거, 국가 신용위기 발생하는 거, 뭐 스리랑카 뭐 지금 이런 나라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경제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그런 나라는 있어봐야 지금 어디야 라오스인가요? 거기도 조금 위험하다고 하고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나라들은 지금 중국한테 너무 부채를 많이 써가지고 중국하고 협상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라서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이런 나라들 말고 뭐 예를 들자면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나 못해 배째 이런 디폴트 상황으로 간다면 그거는 조금 상당히 그 안 좋은 신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계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또 신용 스프레드가 쫙 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2020년 3월달에 경험했듯이 뭐 그때 그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그 채권의 수익률이 20% 넘어서 30%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조금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밑바닥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밑쪽으로 더 뚫을 수도 있습니다. 15% 이상 지수가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에서 미국 그 물가에서는 렌트비가 비중이 제일 큰데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저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저 그런 옵션.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그냥 그런 대중무역 관세이나 요거 이제 자넷 옐런이 좀 긍정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고요. 한시적인 유류세 면제, 이 부분도 자넷 옐런이 긍정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이 된다면 연준이 금리 올리는 속도를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저 그런 옵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이렇게 강하게 75bp씩 올리고 한 이런 것들은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소비자 그 기대 인플레이션. 그래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초장에 대가리 들었을 때 잘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진다면 연준의 그 금리 인상 폭도 이렇게 강도가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정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 시장은 이제 적정가로는 진입을 했습니다. 적정가로는 진입을 했고요. 작년도는 너무 비쌌어요, 진짜로. 그래서 한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게 한국 주식 싸서 사고 싶은데 미국 주식 너무 비싸잖아, 이게 논리였거든요. 그럼 미국 주식 빠지면 한국 주식 맥도 못 칠 텐데 아무리 싸도, 이랬는데 그게 이제 그 재앙이 현실로 다가온 거고 현장화된 거고, 자, 적정가 수준으로 진입했는데 이제부터는 심리의 영역이라고 봐요. 저는 심리의 영역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옵션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결론은, 제 개인적인 결론은 쫄리는 놈이 지는 게임이다, 이제부터. 자, 쫄리는 놈이 집니다. 그리고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될 거예요. 특별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미국 시장은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조금 문제가 달라지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침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 그걸 가격을 프라이싱하고 있는데요. 그 2008년도가 경기 침체가 왔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주가가 반토막으로 부러집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경기 침체 뭐 1년 후, 2년 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잘 모르겠다는 얘기. 제가 보기엔 3개월 이후의 세상을 아무도 모른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간 일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노예해방 기념일 준스틴 데이라고 새로 생긴 기념일인데요. 그래서 준스틴 메모리얼 데이여서 뭐 현충일인가 했더니 네, 노예해방 기념일입니다. 근데 19일이었는데 대체율로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은 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한국 시장은 뭐 그냥 그렇게 나쁘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1일 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존 주택 판매, 제가 이제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게 미국의 렌트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예요. 렌트비가 꺾이면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택 판매가 과연 가격이 어떨까, 이게 중요하죠. 걔네는 이제 집을 샀을 때 그거를 렌트비로 환산해서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하니까요. 기존 주택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바킨, 로레타 메스터, 자넷 옐런 발언이 있고요. 그 다음 날도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의원이 있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발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제롬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그 다음 날은 발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일 날 금요일 날
신규 주택 판매. 이거 관심이 있으나 떨어지기 시작했죠. 얼마나 더 떨어질 거예요? 꽤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5월. 6월은 더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월 대비 5월 얼마나 낙폭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6월달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6월달치예요. 이 부분이 꺾이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되게 높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된 거니까 지난번 금리 때.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번 주에 있고요. 뭐 심리도는 굉장히 땅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심리도는 땅으로 떨어져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겁을 내고 이럴 상황은 아닌데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안 좋은 얘기만 귀에 들어올 거예요. 왜? 하락장에서는 하락의 필터링이 작용한다. 나쁜 뉴스만 걸러서 듣게 만드는 하락의 필터링이 시작이 되고, 상승장에서는 어때요? 옆에서 막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도 안 들립니다. 좋은 긍정의 뉴스만 필터링하는 긍정 필터링이 돌아가는 게 상승장이고, 하방장에서는 하락 필터링만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그 유튜브의 댓글도 보시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시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정도 수준까지는 약 15% 정도가 더 남았고요. 그런데 이제 낮은 쪽에 지금 되어 있어서 적정가 정도는 상당 부분 와 있는 듯 하다. 한국보다는 PER 배수를 조금 높게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자, 이번 주부터 어떻게 될지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너무 쫄지 마십시오. 안 쫄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가 되리라는 거는 6개월 1년 후에 여러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느긋한 사람이 이깁니다. 인내 있는 사람에게 인내 없는 사람의 돈이 넘어오는 게 주식시장이다 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